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비가 직업이다 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정균승 교수님이시라는 분이고요. 1989년부터 국립군산대학교에 부임해서 현재까지 경제과 교수를 재직하고 계시는 분이 쓴 이 책에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어떤 사실이 들어있냐고 하면은요, 유통에 관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133페이지 유통에 뛰어든 현명한 소비자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자, 읽어보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유통이라는 과정이에요. 생산자가 아무리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유통 과정이 없으면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유통 단계는 제조하시는 분이 총판을 통해서 도매상을 통해서 그 다음 중간 도매상을 통해서 그 다음 소매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었는데 새로운 방식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들이 왜 나오는지는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는 대형 할인마트, 프랜차이즈가 출연하게 되었고요. 또 TV 홈쇼핑, 온라인 쇼핑까지 기세에 이르렀는데 최근에는 해외 직구까지도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유통 방식이 등장하면서 유통업계에는 어쩔 수 없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 간단하게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중간 유통 단계가 복잡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는 비싼 돈에 살 수밖에 없겠죠. 무엇을 사든지 간에. 따라서 가능하면 유통 과정을 줄여서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는 이런 대형 쇼핑몰, 직구, 이런 것들이 온라인 쇼핑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전통적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쇼핑몰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새로 그와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적극적인 소비자들이에요. 이 적극적인 소비자들은 제품을 소비하는 활동에서만 국한하지 않고 유통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해서 수익의 일부를 자신의 수입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이끄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프로슈머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프로슈머에 대해서는 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프로슈머.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알뜰하게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억해야 될 사실 뭐죠? 소비는 지출이죠. 그런데 아무리 아껴서 소비하려고 해도 지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대단히 현명한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소비 활동은 근본적으로 돈을 쓰는 경제 활동이죠.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최초로 언급했던 프로슈머라는 용어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4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상적인 단어가 되었어요. 하지만 프로슈머의 진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슈머가 뭐냐? 일방적으로 돈을 쓰기만 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돈을 쓰기는 쓰되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소비는 없을까? 라는 의문에서 그 답을 준 게 프로슈머 소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슈머 소비와 보통 소비는 어떻게 다를까요? 프로슈머는 소비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소비가 직업인 셈이죠. 어쩔 수 없이 하는 소비인데 그것을 나의 직업으로 갖는다면 굉장히 멋진 일이 될 것 같은데요. 21세기는 생각하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소비를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하고 계세요. 소비가 직업이라는 것은 21세기형 신종 직업 중에 하나이고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직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신종 직업인이 되는 길은 정보 프로슈머가 되는 것이래요. 정보 프로슈머란 어떤 사람일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정보를 소비만 하죠. 어떤 사람은 정보를 생산하죠. 그런가 하면
정보를 유통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예를 들면 휴대폰을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휴대폰 속에 옛날엔 없었던 어플들이 있잖아요. 그 어플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러면 그 어플들을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유통을 시키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어플을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고 소비자들도 따로 있고, 그러면 휴대폰을 만드는 사람과 그 다음에 어플을 만드는 사람과 그 다음에 유통시키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벌까요? 네, 이거는 만드는 건 1차 한 번밖에 못해요.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 휴대폰을 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한 개의 휴대폰에 수많은 어플들을 다운받아서 깔죠. 심지어는 저는 유료 어플도 많아요. 예를 들면 예스24의 이북 같은 경우 저는 정말 많이 활용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이북 하나 깔았을 뿐인데 책을 계속 사요. 아주 끝까지 사요. 편하잖아요.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 없고 내가 언제든지 펼쳐보고 싶으면 전화기 통 열어가지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들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은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과 유통을 시키는 카톡 같은 그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소비자들은 어떠냐 하면요. 29일 동안은 행복하게 써요. 휴대폰 쓸 때마다 기쁘잖아요. 게임도 하고. 그런데 통신 요금을 내야 하는 하루는 굉장히 침울하죠. 이번 달에도 이렇게 많이 썼구나 하면서 반성을 하죠. 다음 달엔 아껴 써야지 하고 다짐하지만 다음 달이 되면 어김없이 또 후회를 합니다. 네, 이런 후회가 무한 반복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방법이 이제 프로슈머가 되는 거예요. 프로슈머가 된다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 없잖아요. 프로슈머 되는 방법 이분이 정확하게 여기 소비가 직업이다 라는 책에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지인을 통해서 소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볼게요. 그 지인은 내 가족이거나 친척이거나 친구이거나 후배이거나 아마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일 거예요. 나는 그 지인으로부터 자기가 예전처럼 소비하지 않고 소비 습관을 바꾸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소비 습관을 바꿨다고요? 그러면서 바꾼 소비 습관 덕분에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듣다 보니 관심을 갖게 됐대요. 왜 관심을 가졌을까요? 흥미를 갖게 되자 관련 책이나 CD를 통해서 또 다른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소비 습관을 바꾼다는 게 뭐지? 그에게 무슨 덕이 있어서 그런 습관을 바꾸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취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나는 이왕 필요한 물건을 소비할 바엔 그 소비로부터 내게 혜택이 돌아오는 소비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보를 수집하면서 얻게 된 과정인 거죠. 그 지인이 하고 있는 것처럼 회원으로 등록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 내 쇼핑몰이 생기는 거예요. 내 쇼핑몰이 돈 들어가진 않았어요. 회원 가입을 하면 쇼핑몰이 생긴 거예요. 내 쇼핑몰에서 어때요? 내 가게 있는데 뭐하러 밖에 나가서 뭐를 사나요? 그쵸? 그래서 그 쇼핑몰에서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쇼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내 가게에서 내 물건 산다는 거죠. 그럼 일단 싸게 살 거잖아요. 또 팔렸으니까 뭐 그거 파는 거에 대한 돈도 나한테 들어오겠죠? 그리고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이것을 내 주변의 다른 지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거예요. 내가 내 쇼핑몰을 인터넷에다가 회원 가입한 것만으로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나는 당연히 내 가게에서 써요. 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내 가게니까. 그런데 이 가게를 내 혼자만 애용한다면 과연 이 가게가 싸게 쓰고 치우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싸게 쓰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언니야 내 가게 와서 내 물건 봐봐 괜찮아 완전 좋아 언니 이모 내 가게에서 써봐 괜찮아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정말 뭐가 관건이어야 하냐면요. 제가 딱 해보니까 제품의 질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왜? 광고를 하지 않고 입소문을 통해서 그것이 팔리게 하려면요. 제품력이 없다 하면은 절대 팔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매일 하는 소비 속에서 매력적인 직업이 탄생할 수 있음을 지인들에게도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 회원가입을 하고 자신들의 쇼핑몰을 만드는 거죠. 돈 안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자, 소비 습관을 바꾸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관한 정보를 지인으로부터 나는 알아서 소비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소비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인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버무려서 소비 습관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냈죠. 알았잖아요. 회원가입하고 쇼핑몰 만들고 내가 쓰고 알려주고 내가 생산한 정보를 유통시키는 역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를 하죠. 비누 쓰시죠? 샴푸 쓰시죠? 뭐 치약 칫솔 쓰시죠? 화장품 쓰시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요즘 최근에서 들어서 뭐 비타민 안 드시는 분 없죠? 오메가 뭐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없습니다. 네, 빨간색. 그리고 유산균 안 먹으면 안 된다 하죠. 칼슘 안 먹으면 심장에도 무리가 올 수 있다고 하죠.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도 대부분 몇 가지씩은 어쩔 수 없이 아마 복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맨날 약국에서 돈 쓰면서 슈퍼마켓에서 돈 쓰면서 대형 할인마트에서 돈 쓰면서 받는 거는 조그만 그 포인트 주는 것 때문에 아주 끝까지 거기 가잖아요. 그렇죠? 프로슈머는 기존의 유통망을 이용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유통망을 만들어서 소비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비 습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알려줌으로써 그들로부터 수입이 창출돼서 일부의 수익금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판매 수입이 아닙니다.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애용자들을 지속적으로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많이 쓰면 내 통장에도 돈이 들어오고 그들의 통장에도 돈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유통망을 만든다는 것은 회사의 직원이 된다는 소리 아닙니다. 본인이 내가 괜찮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는 거예요. 파트너십을 만드는 거지 그들의 영업사원이 되거나 그 직장에 취직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슈머에 대해서 이분이 그리고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소비 패턴에서 소비만 할 것이 아니라 소비 패턴에서 소비와 더불어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고, 네트워크 마케팅 또 다단계와 많이 다르거든요. 다단계와는 또 뭐가 그렇게 다른지 나중에 또 다음 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